안녕하세요. 일촌 김성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로운 노년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올리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동안 제가 뭐 팸플릿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하면서 다른 영상을 좀 올리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 2편에 해당하는, 그때 제가 2편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2편에 해당하는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여 백구과거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백마리 어떤 그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휙 사라지는 것과 같다. 백마리 그 문틈으로 휙 사라져 가니까 얼마나 빠른 그 순간이겠어요. 이 말을 한 것은 강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장갈공명의 신하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우리 인생의 빠른 시간을 이렇게 그 비유를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시간은 또 더 빨리 흐르죠. 그래서 노년의 시간을 말하기를 우리 나이 숫자에 비례해서 노년의 시간은 또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면 70대는 뭐 70km, 80대는 80km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새해가 됐는가 했는데 어느새 벌써 연말이 가까워지는 이런 어떤 그 시간 감각,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이제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빠른 시간, 특히 이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 있게 또 그리고 보람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첫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노년이 됐지만은 날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느 나라의 탕왕이 자기 대야에다가 이 대야의 그 바닥에 이런 구절을 써놓았다고 하죠.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구절을 써놨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진실로 새로워지려면은 매일매일 새로지고 또 새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을 써놓고 자기 자신의 하나의 경계로 삼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매일 새로워지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어떤 나날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인격적인 완성 또는 인격적인 수양과 도야를 위해서 자기가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품, 인격을 가져야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일신후 일신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무엇인가 배우고 또 그리고 새롭게 익히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개발하고 또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야말로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또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어떤 기술 또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아는 과정 중에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그 알을 나누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또 어떤 새로운 관계가 또 맺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런 자아를 더욱더 튼튼하게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배우고 알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이 가르쳐 주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죠. 요즘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죠.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아니면은 아예 뭐 무료로 지역민들에게 여러 강좌를 열어놓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취미
이런 강좌부터 해서 실용 강좌, 교양 강좌 등등 많이 이뤄놓고 있고요. 또 도서관에 그 지역의 도서관마다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강좌를 열어놓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그 배움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가서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처럼 이제 그 좀 나이가 든 이런 노년의 사람들은 거기 가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뭐 적어도 뭐 50대 이런 사람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면 약간 좀 어울리기가 좀 뭐 곤란할 때도 있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한 단계 넘어서 불치하문이라고 묻는 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되새기면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자기도 이야기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게도 되고 또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런데 뭐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아마 여의치 않다면은 아니면은 그냥 독서를 하는 것이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아니면 또 도서관에서. 요즘 특히 도서관은 굉장히 지역마다 아주 설비가 잘 되어 있고 아주 또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면은 그 자체로 아주 기분이 참 좋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뭐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뭐 한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읽고 오면은 그거 아주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뭐 반드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가령 뭐 소설이면 소설, 또는 아니면 수필이면 수필, 뭐 이런 것을 읽어도 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서 또는 뭐 여행서 등등 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교양이 될 만한 이런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이 까다로운 그런 고도의 독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그런 그 어떤 책 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손에 닿는 대로 골라서 읽는 거 이런 것이 또 가장 그 지식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배움의 종류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죠.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또는 뭐 스포츠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활용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친구들하고 이런 그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건 내가 좀 메모 좀 해야겠는데 이 종이하고 연필 좀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다 스마트폰 안에 메모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 모르나 보네 하니까 좀 놀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는데 이 스마트폰 안에 요즘 되게 어떤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 노트 기능을 가지고서 이제 이 금지타법이라고 그럽니까? 예. 뭐이 타법으로 그냥 금지타법이라고 합니까?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제일 쉬운 것은 우리가 음성으로 입력하면은 그것이 녹음이 되고 그것이 문자로 변환이 돼서 메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배우러 가면은 유익하고 또 재미있고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움의 기회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이에 이제 놀기도 바쁜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배우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제 물론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야말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놀기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한 삶 마감할 때 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은 이게 결국은
요즘 뭐 우리가 흔히 뭐 말하다시피 치매 예방도 되고, 달리 말해서 우리가 머리를 활용을 하고 정신력을 기르고 이런 일이 되니까 이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또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아와 영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이 배우는 것을 꾸준히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뭐 쉬운 한 방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라고. 이거 논의 제일 첫 구절로 나오는 것이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왜 제일 먼저 첫 구절로 내놓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이면서 우리들의 가장 인간적인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말을 그 첫 구절에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자아를 개발하고 또 성숙토록 하자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 정신이 또 성숙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우리가 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선 가장 먼저 새겨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논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소풍을 또 즐기자는 겁니다. 소풍을 즐기자. 제가 앞에서 먼저 배우고 익히자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나이도 됐는데 뭐 또 다시 뭐 배우고 공부하자고 하느냐고 좀 머리가 좀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키도록 소풍도 즐기자. 이 소풍을 즐기자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이제 노년의 어떤 여유, 노년에 우리를 시간을 이완시키는, 우리 정신을 이완시키는 그런 시간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하고 달라서 계속 돌리게 되면은 이게 어딘가 막히게 되거든요. 기계가 마치 서는 것과 같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우고 또 쉬고 이렇게 해줘야만 사람은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삶, 새로운 또 시간이 또 열리거든요. 이것은 음양론에서 마치 달이 다 기울게 되면은 다시 차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우게 되면 또 차는 것에 또 시간이 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차게 되면 또 다시 또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볼 때에 비우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비우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가령 불교의 경우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또 속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텅 빈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해서 공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그 금강경에 그런 어떤 구절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텅 빈 것이 원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은 우리 부모가 이제 수태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또 어떤 무의 상태, 텅 빈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도 그렇죠. 우리 우주도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어떤 광활한 공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조그마한 질량을 가진 그런 어떤 물질 하나가 이게 대폭발을 해서 이른바 빅뱅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우주를 이뤘다고 하니 참 도대체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되죠. 가령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수태할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 난자가 만나게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조그마한 그런 어떤 생명체로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몸집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성장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작은 그런 어떤 그 자금이 점에서 오늘의 그 어떤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학의 법칙을 우리가 또 이해 못할 거는 압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텅 빈 상태에서 나서 텅 빈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원리인데,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비우는 그런 어떤 수양 또는 수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비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령 고요한 뭐 산사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뭐 교회를 또 다니는 분들은 교회 가서 자기가 아주 화평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은 뭐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요. 뭐 요컨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평소의 아주 이 복잡한 그런 머리를 비우고 어떤 정화를 얻고 또 평화를 얻는 그런 어떤 그 시간, 말하자면 어떤 이해관계 없이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저는 하나의 소풍 또는 비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어디 바다 또는 아니면 산으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 또 친지들과 어떤 즐거운 모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는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어떤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그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의 비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에 또는 이 숲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그런 거 쪽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선 산에 가게 되면은 뭐 여름의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푸른 녹색이 저를 아주 이 정화를 시켜주고, 또 그리고 바람 소리, 벌레 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면은 정말 마음이 조용해지고 아주 평화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소풍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찾아 나가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상병신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시를 썼죠. 천상병신의 이 소풍은 이 우리의 고단한 삶을 오히려 소풍이라고 하는 그런 뭐 역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만은, 우리도 어쨌든 노년에 이런 좋은 그런 어떤 비움의 시간, 소풍의 시간을 가진다면은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정말 우리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그 시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소풍도 우리가 한번 즐겁게 가지는 이런 시간도 가지고 올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가정을 화평하게 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가족과 가정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기 몸을 닦고 그다음에 집을 그리고 잘 편하게 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근본이 된다는 그런 말이 뭐 있다시피, 우리가 아주 이 즐겁고 평온한 가정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주 평화롭고 또 이 화평한 이런 가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물론 뭐 노년에 이르러서 노력해서 그런 어떤 뭐 가정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노년의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이 자녀들은 이제 다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어서 이제 또 새롭게 떠나게 되니까 남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 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떤 그 좋은 그런 어떤 가정,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것은 노년에 임해서 만들자고 하기보다는 진작 이렇게 좀 거기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다 노년이 된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요, 애초에 이 부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에게 이 봉사하고 또 스스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도 뭐 어려운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서로 뭐 이렇게 영화를 가고 음악회를 가고 또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는 뭐 이런 시간을 쌓다 보면은 서로 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연배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가정을 위해서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직장에 매여 가지고 오로지 막 그야말로 개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가장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가정은 좀 등한시해도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이 60, 70대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은 퇴임해서 이제 집에 있게 되면은 두 사람 있는 시간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뻑뻑한 이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이 봉사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서로 맞벌리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뭐 집안 일만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좀 덜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또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노년이 되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배우자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죠. 지금이라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기회를 또 가지고 또 남자들도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화목한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들의 그런 어떤 원만한 그런 시간을 위해서는 상대를 좀 이렇게 놓아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창문을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나에게 너무나 끌어당겨서 나에게 밀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상대방이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말년에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문을 하나 마련해 두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젊은 시절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의 어떤 참뜻은 절감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지내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네요. 이 상대방에게 창문을 하나 좀 마련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노년의 시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젊거나 늙거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자신도 사실 제대로 잘 실천이나 실행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좀 쑥스럽고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서 제 자신 새롭게 또 다짐을 하고 한번 제대로 또 실천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올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